다시 나를 가꾸는 시간.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20살에는 세상이 궁금했고, 30에는 내가 누군지 궁금했고, 40에는 책임과 역할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50을 넘어선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였고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 걸까? 50이라는 나이는 어쩌면 인생의 중간쯤입니다. 이미 절반을 지나왔고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절반을 채우는 방식은 이제 내 몫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준도 사회의 기대도 아닌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쉰 즈음에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걸. 내가 너무 참았지. 지나간 시간 속에는 수많은 선택과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상처받은 기억, 외면당한 감정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정리하고 놓아줄 시간입니다. 후회보다는 이해로, 미움보다는 다독임으로. 이 책은 그런 마음의 정리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억눌린 감정을 꺼내어 마주하고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며 스스로를 용서하고 안아주는 시간을 위한 책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허락해도 좋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의 마음을 다시 시작해 봅니다. 2장. 나를 괴롭히던 감정들과 이별하기. 마음속에는 오래된 감정들이 있습니다. 미움, 서운함, 억울함, 분노, 외로움. 그 감정들은 세월이 지나도 흔적처럼 남아 불쑥불쑥 고개를 들며 나를 괴롭히곤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문득문득 지나간 일이 생각나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 감정의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참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속상해도 울지 마, 화나도 소리 지르지 마, 억울해도 그냥 넘겨. 그렇게 억눌렀던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마음의 창고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아주 사소한 일에 폭발하듯 터져버립니다. 사실은 지금 일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무너진 순간이었던 거죠.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할 때에만 사라집니다. 괜찮지 않았던 나를 인정해 주는 시간. 나 그때 진짜 서러웠어. 많이 힘들었는데 말 못했어. 그때 너무 외로웠어. 이 말을 지금이라도 내 안의 과거의 나에게 해주세요. 괜찮은 척하느라 힘들었던 그 마음, 웃으면서도 울고 있던 그 시절의 나를 이제는 내가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때의 나는 혼자 견디느라 지쳐 있었을 겁니다.
지금의 내가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 정리도 정리의 기술이 필요하다.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해하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내가 느낀 감정이 분노였다면 왜 화가 났는지, 서운함이었다면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외로움이었다면 누구에게 기대고 싶었는지, 감정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감정은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떠나갈 준비를 합니다. 감정의 끝은 비움이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이해하고 정리했다면 이제는 비움의 시간입니다. 그 감정은 이제 나에게 충분히 머물렀어. 이제는 보내줄게. 이런 마음으로 손을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해할 수 없다면 이해라도 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 거리라도 두고, 거리 둘 수 없다면 마음이라도 덜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감정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떠나보내야 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나의 감정을 위한 날. 오늘 하루 나를 괴롭혀왔던 감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억울했던 일, 상처받은 말, 외로웠던 기억. 그 감정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제 너를 놓아줄게.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감정도 결국 나의 일부였습니다. 그 감정을 보내준다는 건 곧 더 나은 나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3장. 이제는 내 감정부터 돌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남을 먼저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그러다 보니 정작 나의 감정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슬퍼도 참았고, 화나도 이해하려 했고, 지쳐도 괜찮은 척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감정을 먼저 돌볼 시간입니다. 감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보다는 해야 할 일을 먼저 챙깁니다. 울고 싶을 때도 미뤘고 쉬고 싶을 때도 참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라며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눌러 둘수록 곪습니다. 기회가 되면 터지고 엉뚱한 순간에 나타나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감정은 돌봐야 할 내면의 아이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이고 아프면 약을 주듯이 감정도 느끼고 돌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나요? 지금 나는 기쁘다. 지금 나는 속상하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는 단순한 인정만으로도 감정은 어느 정도 풀립니다. 감정을 돌본다는 건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감정에는 틀린 것이 없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런 걸로 속상해하는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존재 자체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허전함도 모두 내 삶의 일부이자 나를 이루는 조각들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곧 자기 존중이고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감정 돌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감정을 정리하는 루틴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침에 묻기 오늘 나는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하루 한 줄 기록 오늘 나를 웃게 하거나 속상하게 만든 일은? 잠들기 전 인사 오늘도 수고했어 내 마음아. 작은 습관이지만 반복되면 강력해집니다. 감정을 돌보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따뜻해집니다. 내가 나의 감정에게 해줄 수 있는 말. 감정은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돌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감정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괜찮아. 너의 감정을 내가 알아줄게.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줄게. 세상에 수많은 위로가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는 위로만큼 강한 치유는 없습니다. 4장. 내가 나를 안아주는 연습.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고민을 들어주고 친구의 슬픔에 공감하고 배우자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을 안아준 적은 있었을까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수고했어. 내가 참 많이 참았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잖아.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해줘야 할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안아주는 연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나. 우리는 늘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이 상처가 되진 않을까? 이 행동이 신뢰가 되진 않을까? 그렇게 늘 남의 시선과 감정을 먼저 살피며 살아온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 감정에 민감해지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성숙한 돌봄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자. 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데 익숙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게는 유독 인색합니다. 왜 이렇게 못났지? 왜 또 실수했을까? 나는 항상 이 모양이지. 이런 말은 마음을 닫게 만들고 나를 더 위축시킵니다. 그럴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자신감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말들로 자신을 감싸야 할 때입니다. 그래도 나는 나니까. 괜찮아, 사람은 다 실수해.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 말들은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말들입니다. 혼잣말에도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와 대화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대부분 비판이라면 우리 마음은 점점 상처받게 됩니다. 반대로 매일 나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자라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아침 거울 앞에서 좋은 하루 보내자.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잠들기 전 오늘도 잘 견뎌냈어. 고마워 나. 이런 혼잣말이 쌓이면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꼭 안아줘야 하는 이유. 인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기대만큼 되지 않은 날도 많고 결과보다 과정에서 더 많이 지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안아주면 좋겠지만 세상은 늘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안아주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나를 안아주는 시간. 오늘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오늘도 나를 안아준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그 말이 오늘 하루 당신을 버티게 해줄 겁니다. 5장.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용기. 어쩌면 우리는 기대에 맞추기 위해 너무 많은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기대, 자식의 기대, 사회의 기대, 심지어는 남편, 아내, 직장 상사, 친구의 기대까지. 수없이 많은 시선과 요구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잊은 채 살아온 건 아닐까요? 50이라는 나이는 이제 남의 기대보다 내 인생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 용기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기대는 때로 부담이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는 때로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무로 변하는 순간 그 기대는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참아야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나이를 생각하면 익숙한 말들이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감과 죄책감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미안해지고 그게 반복되면 자존감은 점점 무너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따로 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이걸 원한 적이 없는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남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괴리감은 허무함이라는 감정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삶은 누구의 삶인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진짜 나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기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습. 남의 기대를 내려놓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관계를 끊을 수는 없기에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절하기 하기 싫은 일에 죄책감 없이 아니라고 말하기. 말 줄이기 설명하지 않고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 기록하기 오늘 내가 한 결정 중 내 마음을 따른 건 무엇이었는지 적어보기. 이런 실천들이 쌓이면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기대에 따라 사는 삶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용기에는 뿌리가 있다.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저 반항심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신뢰와 존중이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 나는 누군가를 실망시켜도 나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자라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됩니다. 나의 기대를 향해 가는 삶. 세상의 기대를 좇아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 기대를 좇는 삶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정의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남의 기준에서 나를 해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의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6장.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기술.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괜히 마음이 지쳐.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다 부담스러워. 사실은 그만 만나고 싶은데 끊기가 애매해. 누구나 이런 감정을 품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중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더 이상 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않는 관계들. 이제는 그런 관계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건강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할 때입니다. 관계도 계절이 있다. 어떤 관계는 봄처럼 따뜻하고 어떤 관계는 여름처럼 뜨겁고 어떤 관계는 가을처럼 익숙하고 어떤 관계는 겨울처럼 얼어붙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마다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성숙한 선택입니다. 좋은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주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려다 자신을 소모해 버립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감정 노동을 하거나 매번 상대의 눈치를 보며 피곤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 50 이후의 인간관계는 좋은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닌 척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인연.
이런 관계를 남기고 그 외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 정리에도 방법이 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무례하게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리 조절을 통해 나의 에너지를 더 소중하게 쓰는 것입니다. 응답을 늦춰보세요.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리를 두는 연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도 내 입장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진짜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하세요. 공간이 비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깊어진다. 예전에는 인맥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게 얽히는 것보다 적은 사람과 깊게 나누는 관계가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 그것이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되찾는 일. 쓸모없는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내 삶의 공간을 비우고 나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쌓아온 수많은 인간관계가 정작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당신의 삶을 훨씬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7장. 가족 안에서 나를 찾는 법. 나는 엄마니까 참아야 했어. 아버지라면 그래도 무게를 지켜야지.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가족 안에서 우리는 너무도 오랜 시간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족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가족 안에서 역할을 내려놓고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한 시간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꿈, 나의 감정, 나의 시간. 그래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길 바랐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사랑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오직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의 역할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 안에서 나의 자리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가족이지만 타인일 수 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해서 늘 나에게 좋은 사람만은 아닙니다. 피를 나눈 사이지만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가족은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오히려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존중이 필요합니다. 나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돼서 왜 그런 생각을 해? 자식이면 다 받아줘야지. 배우자라면 이해해줘야지. 이런 말들이 때로는 내 감정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일부입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감정도 제대로 인정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 대신 나는 그때 상처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할에서 존재로. 이제는 엄마, 아버지, 배우자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나로 서고 싶습니다. 누구의 부모이기 전에, 누구의 자식이기 전에 나는 나입니다. 역할이 사라져도 남는 진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비로소 건강한 가족 관계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나를 지키는 법.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 감정과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세요. 경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허용할 수 없는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혼자만 참지 마세요. 가족도 함께 성장해야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잡으세요. 가족 안에서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온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잃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누구보다 먼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결국 가족에게도 더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 8장. 새로운 관계는 선택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맺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 직장, 학교, 이웃. 대부분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 안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눌렀으며 상처받고도 침묵해야 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50 이후의 관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는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은 원래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익숙한 관계는 편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 무례함과 소진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불편해지는 관계. 만나면 피곤한데 의무감으로 이어가는 인연. 주고받는 균형이 무너진 관계. 이런 관계들은 관계의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이미 마음은 멀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에 에너지를 더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맞는 관계는 따로 있다. 좋은 사람이라도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고 배려심이 많아도 내가 편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리듬과 나의 감정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 관계, 침묵마저도 괜찮은 사이, 그런 인연을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건강한 인간관계가 시작됩니다. 관계는 열심히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다. 예전엔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생일을 챙기고 안부를 묻고 먼저 연락하고. 하지만 진짜 좋은 관계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계속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간격이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지 않고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제는 애써야 유지되는 관계보다 애쓰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를 택해도 됩니다. 새로운 관계는 열어야 들어온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아두면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지에서, 취미 모임에서, 봉사나 글쓰기 같은 활동에서 생각보다 많은 인연들이 내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관계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 열린 정도가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맺는 인연은 내가 선택합니다. 이제는 누구와 어떻게 지낼지를 내가 직접 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억지로 인맥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나다워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선택한 인연은 오래 갑니다. 마흔까지는 관계를 넓히는 시기였다면 50 이후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더는 불필요한 인맥에 지치지 말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조용하고 진실하게 이어지는 삶. 그것이 50 이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인간관계의 비결입니다. 9장. 무언가를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었는데 왜 나는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까? 이 나이에 뭘 더 시작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순간 왠지 실패자가 된 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몰아붙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50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쌓기보다 덜어내는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안고 살아왔다. 책임, 의무, 기대, 과거, 관계, 자격지심. 손에 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걸음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가끔은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내가 원해서 안고 있는 짐일까? 지금의 삶에 정말 꼭 필요한 걸까?
무언가를 포기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정리의 지혜입니다. 끝까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시작했으면 끝내야지. 내가 결정한 거니까 버티자. 남들이 다 보는데 그만두면 창피하잖아. 이런 생각들은 의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혹사하는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끝까지 해야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일은 그만두는 순간 비로소 의미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멈출 수 있는 용기, 그것도 인생의 기술입니다. 포기에도 타이밍이 있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병들어 갑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과의 관계, 더는 열정이 없는 일, 애써 나를 증명하려는 습관, 그 모든 것들은 포기해도 괜찮은 목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그만두어야 비로소 건강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포기와 해방은 함께 온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건 동시에 내 마음에 여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여백에 새로운 감정이 들어오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진짜 나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보다 이야기를 정돈해 나가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삶. 무언가를 포기할 때 가장 두려운 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내가 불행하면 멈춰야 하고 내가 더 이상 즐겁지 않다면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 진짜 삶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무엇을 포기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켰느냐가 중요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포기한 것의 개수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마음입니다. 자존감, 존중, 따뜻함, 진심, 여유. 그 마음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몇 가지를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포기는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시작하는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10장. 마음이 고요해지는 습관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뉴스도 사람도 관계도 심지어는 나 자신의 생각조차도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치고 무뎌집니다. 우리는 이제 소란에 익숙해져서 고요함을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고요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습관, 지금부터 다시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고요함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하는 것. 심심해서 뭐라도 해야겠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조용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 이런 말들이 익숙하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고요함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 나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요함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공간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만드는 작고 반복되는 습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10분 산책. 핸드폰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걷는 것. 걷는 리듬에 맞춰 생각도 정돈됩니다. 차를 우려 마시는 시간. 커피든 차든 물 한 잔이든 마시는 행위를 천천히 의식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쉬어갑니다. 조용한 음악 듣기. 가사가 없는 잔잔한 음악을 배경처럼 깔아두세요. 마음속 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줄 쓰기. 생각을 밖으로 꺼내 놓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많이 가벼워집니다. 디지털 소음을 줄이는 용기. 스마트폰 뉴스, SNS, 카톡 알림.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은 피곤한 책임감으로 돌아옵니다. 잠시라도 알림을 꺼두고 뉴스를 보지 않고 타인의 소식에서 멀어지는 시간,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디지털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나와 연결되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 고요해지면 그제야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조금 지쳤어. 이제 좀 쉬고 싶어. 사실은 외로워.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이 목소리는 그동안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던 나의 진심입니다. 고요함은 그 진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결국 습관이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휩쓸리는 이유는 외부의 자극에 너무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습관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씩 하기. 사람보다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 갖기.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내 감정을 점검해 보기.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속 고요함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조용함은 결국 나를 회복시키는 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을 풀고 지친 에너지를 채워갑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11장. 나를 위한 일상 루틴 만들기.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 뜨면 벌써 피곤해요. 내 시간이 없어요. 이 말들은 너무 익숙합니다. 특히 50 이후의 삶은 일상의 리듬이 무너진 채 해야만 하는 일들로만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필요한 건 남이 정한 시간표가 아닌 내가 나를 위한 루틴을 갖는 것입니다. 루틴은 질서이자 회복이다. 일상이 무너질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몸은 지치고 생각은 흐트러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루틴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에 몇 가지 반복되는 행동을 내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의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가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루틴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루틴을 지켜야 하는 습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다릅니다. 나를 위한 나만의 선물 같은 시간표여야 합니다. 아침 햇살 10분 받기.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하루 시작하기. 점심 후 15분 걷기. 밤에 손으로 글 한 줄 쓰기. 이런 소소한 반복들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루틴의 틀보다 의도가 중요하다. 완벽한 루틴을 만들려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 루틴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루틴은 삶을 다시 설계하는 도구. 50 이후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찾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루틴입니다. 글을 쓰고 싶다면 매일 10분 기록 루틴을,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저녁 30분 걷기 루틴을, 감정을 정리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명상 루틴을, 작은 루틴이 쌓이면 그것이 새로운 삶의 방향이 됩니다. 나에게 맞는 루틴을 찾는 3가지 질문. 나는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편안한가?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무엇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는가? 글쓰기, 운동, 음악, 정리정돈. 무엇을 반복하면 내 삶이 나아질까? 건강, 관계, 집중력.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거기에 맞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루틴은 내 몸과 마음의 사용 설명서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루틴은 결국 나를 믿는 연습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를 챙긴다는 건 결국 나는 나를 믿는다는 신호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 나만의 리듬, 나를 위한 공간. 그것을 매일 선물하듯 반복할 수 있을 때 삶은 다시 부드럽고 단단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일상 루틴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12장. 느리게 살아도 괜찮다는 위로. 우리는 오랜 시간 빨라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적응해야 하고,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서둘러야만 했을까? 지금은 조금 느려도 괜찮지 않을까?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느리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다. 빠르게 사는 사람들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행복한지는 겉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느린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더 많은 풍경을 봅니다. 더 자주 멈춰서고 더 깊이 생각합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는가 보다 어떻게 도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삶의 속도를 줄이면 보이는 것들, 속도를 줄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다는 것, 가족의 목소리가 참 다정하다는 것, 나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빠르게 달릴 땐 느낄 수 없던 소소한 행복들이 느린 속도 속에서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속도가 가장 잘 맞는다. 예전엔 하루가 짧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하루가 유유히 흐릅니다. 그건 늦어진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은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의 속도와 나의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속도, 내가 나를 돌보는 속도. 그 속도야말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속도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간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피고, 어떤 꽃은 첫눈이 내릴 때 피기도 합니다. 늦게 피는 꽃은 계절이 다 바뀌어도 여전히 곱고 단단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고, 지금 변해도 괜찮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용기, 느리게 가는 믿음, 천천히 도착하는 자신감.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단단한 밑바탕이 됩니다. 오늘 너무 애쓰지 말아요. 오늘 하루 뭔가 이루지 않아도 괜찮고, 하루 종일 쉰다 해도 괜찮고, 그냥 눈물만 흘려도 괜찮습니다. 느리게 사는 날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하루입니다. 지금 내 호흡이, 내 걸음이 조금 느리게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느리다는 건 뒤처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게 나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천천히 마시는 커피 한 잔 속에서, 느릿한 음악 한 곡 속에서, 깊은 숨 한 번 속에서
나는 내 삶의 속도를 다시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에필로그. 이제는 나를 살피는 삶으로 이 책을 쓰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글로 여행을 하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애쓰며 살아왔고 그래서 더 많이 지쳐 있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 50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멈추거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 미뤄뒀던 나의 욕구, 억눌러온 내 안의 진짜 나.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꺼내어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도 됩니다. 조금 느려도 좋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매일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살피는 삶. 그것이 마음 리셋이고 그것이 나답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보려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다시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다시 걷고 싶어지는 하루가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